네. 자, 이렇게 채팅창 뜨거울 때는 공지 같은 것도 올리지 마요. 어제 보이지도 않아. 핫빨리 올라가고 공지 의미가 없어. 그러네요. 네. 여튼 정관장 에브리타임 이제 시간 됐어요. 이제 그만 올리시죠. 네, 30분 지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올리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장 에브리타임 오리지널 맛 그리고 플레이버 이렇게 한 박스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GPU 현대차 어디다 쓰는 거냐? 뭐 자율주행 쓰겠지 뭐 아닌가? 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류종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류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요즘 안 제가 왔어요? 해외 출장을 너무 많이 갔어요. 출장도 많이 가고 식었다. 좋을 것 같죠? 네, 하루에 한 3만 번씩 걸어 보시면은 아, 건강도 챙기고. 아, 너무 좋다. 그렇네요. 네. 네, 최근에 이제 뭐 재팬 모빌리티 쇼도 다녀오고 어디 갔다 왔다고요? 일본의 재팬 모빌리티 쇼 다녀왔어요. 아, 재팬 모빌리티 쇼. 예전에 이제 4대 오토쇼라고 했던 동경 모토쇼 네. 그게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아, 그래요? 네, 재팬 동경 모빌리티 모터쇼 없어지고 이름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동경 모터쇼인데 이제 네. 재팬 모빌리티로. 네, 그렇죠. 아, 이제 우리도 뭐 서울 모빌리티 쇼 이러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바뀌었는데 아, 뭐 그런 내용도 사실 제가 원래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음. 거기 가 있는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일이 있었잖아요. 도안 결의가 있었죠. 네, 이 사진 띄워주세요. 네. 띄워주세요. 네. 이분들이 만났잖아요. 네. 여기서 저희 이제 막 그때 나가 있는 동료나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저기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왜 깐부 치키니까 그러다가 다들 이제는 알죠. 뭐 당연히 네. 여기서 GPU 26만 장 이야기가 나왔고 현대차는 그 중에서 이제 5만 장을 받기로 됐죠. 그러면서 과연 그러면은 이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저는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제가 되게 요 사진 보면서 좀 약간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좀 띄워주시면은 네. 정의선 회장이 이렇게 잘 안 웃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까지 환하게 웃는 모습을 잘 못 봤거든요. 네. 네, 제가 항상 봤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항상 좀. 저기 혹시 류종 기자예요? 오른쪽? 네, 이게 작년 CES 모습인데. 야, 저렇게 또 얼굴 내밀었네. 아, 이게 해리포터인 또 줄 알았어. 유일하게 정의선 회장 말고는 얼굴 나온 사람이 우리 류종 기자. 그러네요. 저 뒤에 뭐 조금 나온 사람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들으려고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다가 눈이 좀 이렇게 딴 데 가 있을 때 찍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랬었는데 이번에 5만 장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다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결국 현대차가 지금까지 많이들 좀 뒤처지고 있는 네. 자율주행 분야에서 이제 좀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말고 현대차가 자율주행 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지금 이 5만 장을 활용할 계획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현대차가 다른 이제 경쟁 업체들 흔히 말하는 자동차 완성차 업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전에 이제 요즘 잘 안 쓰는 이야기지만 예전에 많이 썼던 4차 산업혁명 네. 거기에서 이제 현대차가 좀 토탈 기업으로 나가려고 했던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 5만 장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뭘 하는데요? 뭘 할까? 네. 이제 가장 이제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당연히 자율주행이고 그 다음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면 이제 지금 많은 뭐 공장들에서 이미 구현이 되어 있기는 하죠. 뭐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LG전자라든지 네. SK라든지 해외에 나가면 부시라든지 뭐 여러 곳에서 지금 자동화가 되어 있기는 한데 네. 지금 말하는 5만 장 이후의 스마트 팩토리는 좀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의 스마트 팩토리는 자동화입니다. 네. 오토메이션. 그렇죠. 자동화인데 앞으로 바뀔 스마트 팩토리는 자율화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사람 없이 이 시스템 자체가 알아서 판단하고 돌리고 문제가 생기면 메인터넌스를 하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진짜 스마트 팩토리가 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 사무중공업 갔잖아요. 네네. 지금 용접 로봇이 있어요. 네. 그럼 이건 인공지능이에요? 아니에요?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없죠. 용접 로봇. 네, 왜냐하면 용접 로봇을 용접 자리에다 갖다 놔서 거기에 이제 입력된 데이터대로 로봇이 용접을 하는 게 용접 로봇이시면 네. 그럼 인공지능 적용되면 뭐가 돼요? 내게 다리가 달려요. 지가 가서 지가 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지금까지의 로봇은 아예 다른 완전 달라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데이터 센터 이야기할 때 기존에 이야기했던 데이터 센터와 AI 데이터 센터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것처럼 스마트 팩토리 역시 이제 지금 있었던 스마트 팩토리와 앞으로 피지컬 AI가 적용될 스마트 팩토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그럼 가상 공간에 동일한 공장을 구현을 해놓고 거기서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고 거기서 잘 되면은 이제 현재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하는 방식이 이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디지털 트윈입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쓰일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는 이 AI 데이터 센터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 공장에 있었던 그런 학습 데이터를 네. 학습을 해서 제조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그거를 디지털 트윈에 적용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동시에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동시에 같은데 돌린다. 동시에 돌린다. 이게 뭐냐면 디지털 트윈은 지금까지는 그냥 미리 한번 공장을 계속 지을 수는 없으니까 네. 가상 공간에 공장을 지어보고 잘 되면 그대로 가고 안 네. 되면은 이거를 폐기하거나 보완해서 다시 올리고 이렇게 했다면은 음. 이제는 AI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자동으로 뭔가 공장에 그리고 로봇에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동시에 완전히 똑같이 구현될 수 있는데 여기에 사람의 작업이 이제는 안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말 그대로 진짜 스마트 팩토리를 지금 만들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을 현대차 그룹에서는 지금 HMGX라고 하는 싱가포르 그리고 HMGMA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 있는 조지아에 있는 공장 그리고 내년에 가동 들어가는 현대차 울산 공장의 전기차 전용 공장 여기는 지금 기술로는 그냥 자동화 공장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GPU를 언제까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5만 장을 받게 되고 이걸 이제 학습을 해서 공장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진짜 이제 자율화 공장이 가능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요게 근데 굉장히 큰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저는 생각해 봤는데 지금 네. 그러니까 자동화가 더 정교하고 실수 없이 가는 거는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뭐 충분히 그래서 사람이 거의 없는 공장이 만들어지는 거 그것까지는 이제 AI가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아주 정교한 로봇 공장인 거지. 네네네. 여기에 이제 그마저도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할 그 여지조차도 없애버리는 게 자율화인 것 같은데 네. 이게 크게 뭐 더 많이 회사로서는 이익이 남는다든가 뭐 이럴 게 있나?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도 이익인데 현대차가 지금 자동차 회사잖아요, 사실. 예. 근데 자동차 회사인데 자동차 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지금 많이 좀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 중에서 당연히 제일 대표적인 거는 뭐 UAM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최근에 좀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쪽이에요. 이게 HMGX라든지 HMGMA라고 하는 게 네. 그런 공장이 전 세계에 없어요. 그럼 공장을 짓는 솔루션까지 현대차가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공장은 어딜 가든지 컨베이어 벨트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에서 네, 이제 차가 라인을 따라서 돌면서 거기서 내 파트에 오면은 조립을 하고 넘어가고 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근데 HMGX를 가보시면은 컨베이어 벨트가 단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하늘에 달려 있는 컨베이어 벨트도 없어요. 공중에. 공중 컨베이어 벨트 많거든요. 네. 그러면 뭘로 옮겨요? 로봇이 옮겨요. 로봇이 차를 얹고 다녀요. 이제 그 로봇이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아니라 네. 이렇게 평평한 플레이트처럼 그 우리가 네, 파레트라고 하죠. 네. 그렇게 생긴 로봇이 차를 얹고 다니고요. 네. 그 옆에는 부품 상자를 얹고 있는 또 다른 로봇이 있습니다. 이게 차를 얹고 있는 게 AGV라고 하고 네. 부품 상자를 얹고 있는 게 AMR이라고 해요. 네. 얘네가 이제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그 셀에 딱 갖다 놓는 거죠. 공정 셀마다 그러면 움직이면서 얘가 알아서 차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방식인데 여기에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AGV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네. QR이 찍혀 있으면 그걸 따라가는 거고 AMR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을 하지만 여기도 프로그래밍화된 거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앞으로 바뀌는 피지컬 AI가 적용되는 거는 프로그래밍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제일 되게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E2E. 네. 사람처럼 직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 자체가 공정 내에 그런 이제 앞으로 차를 만들어가는 공정 이거를 학습을 해서 네. 알아서 움직이게 되는데 거기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은 사람이 가서 프로그램을 다시 만져가지고 고쳐야 되지만 앞으로는 이거를 자동으로 디지털 트윈에서 돌려보고 이게 더 맞겠구나라고 하면은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실시간으로 연동할 수 있는 그런 방식까지 이제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네. 좀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아 그래.
공정이라고 하는 게 효율성이 높아져야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는, 생산성이 높아져야 이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방식인 그렇겠죠. 건데 예. 네네. 이게 만들다 보면은 A, B, C, D, E, F, G 이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게 물류가 항상 꼬인대요. 근데 예전에는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물리적인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리적 라인만 따라가면은 네.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사실 지금 이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그 물류가 꼬이지 않는 A, B, C, D가 쫙 연결되는 생산 라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인공지능이 해준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사람이 개입을 해서 그쵸. B랑 C가 꼬였네. 아야야 여기 좀 가서 물류 좀 다시 해봐. 순서 좀 다시 매겨봐. 라고 하면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고쳐서 그걸 맞췄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게 여기가 꼬이면 여기 순서 다시 맞추고 여기 꼬이면 여기 순서 다시 맞추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생산성을 계속 높여가는 맞아요. 예. 공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려서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요? 이게 그 우리 지금 공장 가보면은 8시간 8시간 2교대 돌아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발전하는 방식이 지금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 네. 현재 적용되어 있는 네.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역시도 24시간 이론적으로는 24시간 돌 수 있다고는 하지만 네.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으면은 사실 못 돌아가요. 뭐 그렇겠죠. 비상 상황이 예, 발생하면 바로 예. 라인을 멈춰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피지컬 AI 팩토리가 구현이 되면은 네. 말 그대로 24시간 돌아가게 되고 우리가 되게 뭐 장난스럽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불 꺼진 공장, 네. 뭐 조명조차 필요 없는 공장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가능해지는 게 바로 이 피지컬 AI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가서 투입을 해서 고친다거나 네. 공정을 뭔가 바꿨을 때 또 다른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현실 세계에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나 비용이 많은 돈이나 사람이나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게 되는 건데 디지털 트윈에서 이거를 만들게 되면은 돈이 비용이 따로 들을 게 없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알아서 해서 이제 가상 공간에 돌려본 게 맞으면은 이게 여기 바로 현실 공장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게 되는 방식이고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단순히 그냥 프로그래밍화 되어서 이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가상 공간에서 네. 그것도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고 거기에 사람이 개입할 여지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예전에 GTC 때 발표했던 거 보면은 뭐 코스모스라든지 아니면 옴니버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이 옴니버스가 이제 디지털 트윈이 구현되는 공간이고 코스모스는 이제 학습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학습해서 옴니버스 안에서 돌리는 건데 그때 보면 이제 로봇을 위해서 뭐 아이작이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아이작 심, 아이작 그루트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실제로 우리가 가상 공간에 네. 예를 들면은 가상의 현대차 공간을 옴니버스에서 만들었어요. 디지털 트윈으로.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일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을 아틀라스, 네. 스팟 이런 거를 거기에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냥 게임상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진짜로 똑같이 움직일 수 있게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서 5m 가면 실제 공간에서 5m 가고 이 공간에서 차 예를 들어서 스티어링 휠 넣는 작업을 하면은 여기서 할 수 있게 똑같이 하는 방식을 이제 구현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5만 장이 가져올 수 있는 게 네. 5만 장이 가져올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코스모스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지고 있던 제조 데이터를 네. 넣어서 학습을 해서 그러면은 실제 디지털 공간에서 돌려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프로그램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공정에 투입되어 있는 뭐 아틀라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로봇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게 가상에서 움직이는 게 실제 네. 공장에서도 똑같이 구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지금 지금은 우리가 옴니버스상의 코스모스를 이용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돌려볼 수는 있었으나 네. 그러면 데이터는 사실 그 현대차의 그 공정 데이터를 네. 직접 넣진 못했었어요. 그렇죠. 아, 넣을 수는 없죠. 절대 안 주죠, 그거는. 아. 이게 그게 뭐가 다르냐면 BMW도 스마트 팩토리가 있고요. 네. 벤츠도 있고요. GM도 있고 제일 유명한 건 테슬라도 있고 다 네. 있죠. 테슬라는 좀 다릅니다. 자기들의 본인 시스템을 가지고 돌리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한데 나머지 업체들은 다 똑같이 지금 엔비디아 걸 쓰고 있어요. 네. 엔비디아 걸 쓰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전세 같은 느낌이죠. 엔비디아의 그런 시스템 활용을 하는 거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번에 자체적으로 그 솔루션을 다 받아서 네. 자체 모델을 만들어서 아. 이거를 이제 디지털 트윈과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자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자동화를 넘어선 자율화로 공장 시스템 자체를 이제 바꿀 거고 그거 자체가 어찌 보면 사업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근데 사실 저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딱 와닿는 게 뭐냐면
지금 중국이 그러면 어떻게 그 저기 태양광을 장악했으며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장악했으며 그게 다 제조업 단가 낮춘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야 그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조 단가 낮추는 단가를 낮추고 효율성을 높이는 그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좀 중요한 걸로 저는 요거 표 보면서 그럼 계속 말씀드리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네. 이제 앞부분이 이제 현대차가 앞으로 구현할 AI 팩토리고요. 네. D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실시간 데이터 기반적으로 자율적으로 시스템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게 AI 팩토리고 지금까지는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네네. 이게 자율주행으로 비교하면 E2E와 룰 베이스라고 좀 보시면 조금 네. 이해가 쉬우실 수 있어요.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 뭔가 가상이 아니라 그 생길 수 있는 변수라든지 문제를 예측을 해서 미리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거고 현재 스마트 팩토리는 그게 안 돼요. 고장이 나면 이제 그때서야 사후 이제 조치를 하는 거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뭐 핵심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여기는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데이터가 이제 그냥 단순히 기록을 하고 네. 피드백을 해서 가상 공간에 다시 한번 돌려보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저는 이제 다른 점은 디지털 트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이런 게 이제 실제로 적용이 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공장이 HMGX라고 하는 이건 HMGMA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미국에 있는 HMGMA라고 하는 공장인데 여기도 지금 아직까지 사람이 필요하고요. 네. 완전 자율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이 프로그램을 넣은 상태로만 얘가 움직이는 건데 이제 앞으로 피지컬 AI가 제대로 적용이 되게 되면 얘가 알아서 다 움직이면서 공장을 돌리게 되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 공장들은 우리 컨베이어 벨트 공장보다 생산성이 떨어져요. 현대차 공장 같은 그래요? 경우에는 UPH로 봤을 때는 낮은 곳이 한 시간당 45대, 높은 곳은 70대 정도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거 절반밖에 못 만들거든요, 당연히 지금.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피지컬 AI가 발전하게 되면은 네. 최적의 생산 공정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속도가 올라가면은 컨베이어 벨트만큼 속도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고 24시간 돌아가게 되면은 훨씬 지금 공장들보다도 생산성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공장은 뭐 제가 뭐 잘 모르겠고 일단 자동차만 생각해 보면 네. 정말 이게 자동차 자체가 이제 크잖아요. 네네. 크고 이제 수많은 부품들이 막 거기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자동차라는 만들어야 될 거를 한 곳에 놓고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든다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컨베이어 벨트라는 게 이제 도입이 돼 갖고 하나하나 갖다 붙이면서 순서대로 이제 자동차를 조립을 하는 걸 텐데 네. 저거를 그냥 저는 열차 형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냥 각기 개별 자동차 형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게 과연 그게 효율적일까? 이거는 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가서 보니까 네.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이게 다품종 소량 생산에 처음엔 맞게 만들어졌어요. 네.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 그랬죠. 그런데 셀 방식이 컨베이어 벨트 방식보다 이제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돼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셀이 100개가 넘어가게 되면은 네. 기존 같은 면적에서 있었던 컨베이어 벨트보다 훨씬 더 뭐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런 게 네. 있는데 그 규모의 경제를 이번에 실현을 하려고 만드는 것이 HMG-MA였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년에 공장을 개관을 하는 이제 현대차 공장 울산 공장에 있는 전기차 전용 네. 공장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다품종 지금 소량 생산일 때 가능했던 방식을 다품종 대량 생산으로 지금 적용을 하는 과정에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생산 효율을 높일 때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넣었어야 돼요. 제조 데이터 지금까지 있던 거를. 근데 이거를 디지털 트윈에서 돌려보고 적용하고 다시 보수하고 이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사람 인력도 너무 많이 투입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품종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BMW, 포르쉐, 벤츠, 아우디 전부 다 반스마트 공장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현대차는 이번에 이 GPU 5만 장 가지고 앞으로 새롭게 그런 AI 자체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다품종 대량 생산 입장에서도 이제는 지금까지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만들 수 있게 하나의 된다는 커다란 거죠. 공장에서 제네시스부터 아반떼까지 싹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다 만들죠. 네. 다 만들게 한 라인이랄 것도 없겠구나. 그냥 셀별로. 계속 셀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네. 야, 주문 이번에 아반떼 200대 들어왔고 뭐 GV70 뭐 12대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시간 맞춰서 딱딱딱 네. 맞춰서 이제 나갈 수 있게. 그렇죠. 우리는 차 빨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주호 기자가 원하는 사양, 정프로님 원하는 사양, 제가 원하는 사양 다 다르잖아요. 그런 그거를 것들도. 봤는데
네, 달랐어요. 시간도 많이 달랐고. 근데 이제는 일정하게 어떤 옛날에 걸 하든지. 컨베이어 벨트 방식이면 그게 이제 야 한 라인 이번에 이 그렇죠. 모델에 네. 무슨 컬러 이번엔 이거 만든다잉 다음엔 저거 만든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차는 2달 걸리고 어떤 차는 뭐 그렇죠. 2주 만에 나오고 했는데 네.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전혀 없죠. 그럼 지금까지의 병목은 그 이런 라인별로 프로그래밍 하는 거가 병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그 쉽지 병목이 네. 이번에 이렇게 되면 해결되는 거고. 해결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5만 장 가지고 이제 자율주행이 데이터를 많이 쌓아서 코스모스에서 돌리고 옴니버스에서 구현을 해보면서 네. 이걸 가지고 빨리 자율주행을 잘하게 된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이거 외에 지금 굉장히 네. 큰 변화가 올 게 바로 저는 이 제조 공정이라고 보는 거죠. 제조 공장 매우 뭐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자율주행은 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율주행은 현대차는 헛발질을 너무 오랫동안 했습니다. 진짜 이건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그렇게 있는 얘기해도 게 네. 2017년도 CES에서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라스베가스에서요. 야간 자율주행 시연을 성공을 했어요. 2017년? 2017년. 네. 그때 모든 회사들이 우리 2020년 되면 다 자율주행 할 수 있다고 떠들고 있었는데 네. 실제로 보여주는 회사는 몇 개 없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현대차였고 굉장히 잘할 걸로 기대를 했죠. 근데 네. 20년 이후부터 현대차가 자율주행의 방향성이 좀 잃었어요. 그때 여러 이제 테크 기업들이랑 합작사도 만들고 뭐 협력도 하고 하면서 하다가 앱티브랑 같이 만들었던 모셔널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고 현대차가 매년 돈을 엄청나게 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조원대 이제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가 테스트용으로는 되게 좋아요. 굉장히 무겁게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센서도 많고 수십 개가 달려 있고 컴퓨팅 파워도 굉장히 높은 게 들어갔는데 이거를 양산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테스트했던 방식은 전혀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양산을 해버리면 차 한 대당 8억 10억 하면은 누가 삽니까 이거를? 이거를 아무리 대량 생산해서 단가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5억 미만 원 낮추는 게 되게 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웨이모도 굉장히 무겁게 만드는데 이제 20만 불까지 떨어졌어요. 네. 웨이모보다도 시스템 자체가 아예 접근 방식이 굉장히 무겁게 가다 보니까 어려워졌고 그래서 현대차가 새롭게 시작을 했던 게 아트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거는 E2E 방식, 완전 테슬라를 따라하는 거예요. 카메라 기반, 비전 기반의 E2E 방식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자체 학습 모델과 추론 모델이 있어야 돼요. 네. 그것 때문에 테슬라가 도조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고 FSD 칩을 개발을 했던 거잖아요. 네. 현대차는 그게 없어요. 네. 없는 상황에서 그걸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잘 안 나갔던 거고 네. 물론 칩은 엔비디아의 오린칩 기반으로 지금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5만 장을 받게 되면 결국에는 이것도 추론 데이터까지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된다라는 거죠. 네. AI 데이터 센터가 없어요, 현대차는. 어느 회사도 지금 잘 없어요. 테슬라를 제외하고 중국에 있는 몇몇 기업을 제외를 하면은 AI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기업은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5만 장을 만약에 받게 되면은 이게 100메가바이트 정도의 그런 굉장히 대규모 그 뭐라고 그러죠? 100메가와트. 100메가와트. 네. 네. 100메가와트의 그 굉장히 큰 그런 데이터 센터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네. 지금 SK랑 아마존이 울산에 짓고 있는 게 100메가란 말이에요. 네. 그 정도의 큰 거를 짓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입장이고 테슬라랑 비교를 많이 하시는 부분에서는 테슬라가 지금 12만 장 가량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이게 H100 기준으로 지금 12만 장 정도고 이번에 현대차가 받기로 한 거는 지금 뭘 받을지 모르지만 블랙웰이에요. 그래요? G200이 될지 300이 될지 GB200이 될지 모르긴 하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G200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네. 약 한 거의 그 12만 장의 네. H100 12만 장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네. 이게 보통 성능 차이를 따져보면 한 2.5배에서 3배 정도 차이 난다고 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반 자체로만 보면은 아직까지 구현은 안 됐지만 기반 자체로만 보면은 이제 현대차도 테슬라 못지않거나 테슬라 다음으로 자율주행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적인 기반을 마련한 걸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헛발질 하면 안 되겠네. 헛발질 하면 안 돼요. 이거 받고 헛발질하면 진짜 큰일이네. 큰일 나요. 지금 현대차가 내년에 나오는 게 이제 아반떼, 투싼 신모델에 플레오스 OS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OS가 들어가요. 네. 이게 IVI 시스템이 사실은 그냥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긴 한데 완전히 새로운 모양으로 바뀌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테슬라 거랑 비슷해요. 테슬라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데 네. 그게 단순히 그냥 IVI를 넘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 있잖아요. 네. SDV까지 연결이 되려면은 이 인공지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잘 안 돼요. 네, 근데- GPU가 없는데 어떻게 네, 개발해요? 근데 GPU가 이번 5만 장 들어오니까 네. 언제까지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죠. 아직까지 명확하게 발표는 안 됐는데 대략적으로 2030년까지라고도 지금 예상을 하고 30년이 있고. 너무 길어. 이게 제일 지금 기시감이 드는 게 예전에 2020년까지 뭔가를 다 하겠다라고 했던 그때랑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게 결국에는 5만 장을 가지고 이제 방금 자율주행했죠. 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했죠.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로보틱스입니다. 아. 로보틱스 쪽은 되게 기대가 돼요. 저는 사실 테슬라가 현재로서 로보틱스를 제일 잘한다고 보는데 네. 더 잘할 것 같아요. 사실. 알겠습니다.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품은 현대차가 로보틱스까지 굉장히 좀 잘하는 그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류정우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건 뭐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각 분야의 제일 전문가인 분들의 살아있는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앞으로 이 위즈덤 컬리지가 계속되면 저는 여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2026학년도에는 더욱 깊이 있는 강의와 경험을 준비했습니다. 철학,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샌델 교수, 기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철학을 읽어내는 오태민 작가, 창의, 시공간을 넘는 상상력으로 세상을 그리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이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연사로 함께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교보문고 쌤 12개월, 3프로 멤버십과 지하엔 멤버십 1개월, 교보문고 북 콘서트 초청, 2026년도 3프로 유료 프로그램 최우선 배정 및 특별 할인 적용까지 3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모두 드립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세요.